고성이는 그 꽃다발이 사랑이 아니라 덫이라는 걸 몰랐는데요. 박진석이 가운재단 이사장실로 예고 없이 들어왔습니다. 박진석 손에는 과하게 화려한 꽃다발이 들려 있었고요. 고성이는 웃어 보였지만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고성이가 오늘 무슨 날이에요? 하고 떠봤는데요. 박진석은 아내 얼굴이 보고 싶어서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더 수상했습니다. 고성이는 이 남자 오늘 왜 이러지 하며 숨을 골랐고요. 박진석은 앉자마자 우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박진석이 우진이는 요즘 뭐 하냐라고 묻는 순간 공기가 바뀌었어요. 고성이는 잘 지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라고 바로 답했습니다. 박진석은 이번 주에 오라고 해라고 짧게 못 박았습니다. 고성이는 네, 제가 연락할게요라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박진석이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부르는 톤을 들었습니다. 그 톤은 늘 확인이 끝났을 때 나오는 톤이었거든요. 박진석이 문을 나서자 고성이는 표정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고성이는 바로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성이는 지금 어디야? 당장 움직일 준비해라고 낮게 지시했습니다. 김 실장은 네, 이사장님이라고 했지만 목소리가 어딘가 꺼졌습니다. 고성이는 그 꺼진 목소리 하나로 배신을 직감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김 실장은 이미 다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 실장은 조용한 커피숍에서 박진석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요. 박진석은 웃지 않고 김 실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박진석은 내가 아는 거 전부 말해라고 단도직입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실장은 컵을 들다가 다시 내려놓고 손을 감쌌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의 편을 들면 너도 같이 끝나라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김 실장은 결국 가장 숨기고 싶던 걸 꺼냈습니다. 김 실장은 우진 도련님 간이식 수술을 숨기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진석 얼굴에서 혈색이 싹 빠졌습니다. 박진석은 왜 숨겼지라고 물었는데요. 김 실장은 무결점 후계자로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박진석은 그 말을 듣고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화가 없다는 게 더 무서웠어요. 박진석은 앞으로 넌 내 사람이다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그 자리에서 고성이를 버린 겁니다. 박진석은 고성이가 누구 만나고 뭘 숨기나 전부 보고해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실장은 알겠습니다라고 고개를 숙였고요. 박진석은 커피숍을 나서며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덫은 이미 깔렸고 이제 걸리기만 하면 돼. 그날 오후 고성이는 더 못 참았습니다. 우진부터 확보하면 말 맞출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고성이는 김 실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은 잠깐 망설이다가 위치를 던졌습니다. 청화산 숲속 오두막입니다. 고성이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청화산은 고성이가 과거를 묻어둔 장소였거든요. 고성이는 차 키를 움켜쥐고 바로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고성이는 우진에게 할 말을 계속 정리했습니다. 엄마 말 들어야 산다 같은 문장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고성이는 늘 그렇게 사람 마음을 정리해서 움직였으니까요. 오두막에 도착하자 우진이 먼저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우진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울음을 억지로 끌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우진아, 엄마 없으면 못 살잖아. 우진은 고성이를 잠깐 보더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오늘 들어가려고 했어요. 고성이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그래, 결국 내 말 듣지 하고요. 그런데 우진이 바로 이어서 덧붙였습니다. 근데 저 데리러 올 사람 있어요. 고성이는 그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누가? 우진은 대답 대신 숲길 쪽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차량 소리가 동시에 들려왔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고성이는 본능적으로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가장 먼저 내린 사람은 박진석이었습니다. 박진석 얼굴엔 아침의 다정함이 없었습니다. 그 뒤로 박성재가 내렸습니다. 박성재는 고성이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차에서 은호가 내렸습니다. 고성이는 은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 앞에 멈춰서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고성이. 이름 한마디에 고성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고성이는 억지로 웃으며 버텼습니다. 당신 여기까지는 너무하잖아요.
박진석은 웃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우진이 간이식 숨겼지. 고성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박진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단 비자금 위조 서류 정리 끝났어. 고성희는 부정하려 했지만 목이 막혔습니다. 박진석이 마지막 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쌍둥이 중 하나 버린 이유. 그 말에 고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성재는 그 순간 시선을 돌렸습니다. 은호는 말없이 주먹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고성희는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성희는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가난했어요. 살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변명 같지만 고성희에겐 생존 논리였죠. 박진석은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죗값도 살아서 치러. 박진석은 이미 서류를 준비해둔 상태였습니다. 오늘부로 재단도 지위도 내 아내 자리도 끝이야. 고성희는 그 말에 숨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박진석은 박성재를 바라봤습니다. 성재야, 똑똑히 봐. 박성재는 입을 열었다가 결국 닫았습니다. 박진석은 은호에게도 말했습니다. 은호야, 너는 너 인생 살아. 은호는 짧게 답했습니다. 전 우진이부터 지킬 겁니다. 우진은 그 말에 처음으로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우진은 고성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그 한마디가 고성희를 찢었습니다. 고성희가 우진을 붙잡으려 하자 박진석이 한 걸음 막아섰습니다. 손대지 마. 그 단호함에 고성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박진석 일행은 차로 돌아갔습니다. 박성재는 마지막에 고성희를 한 번 봤습니다. 그 눈빛엔 연민과 경계가 동시에 있었습니다. 우진도 마지막에 고성희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 소리가 멀어지고 숲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고성희는 오두막 앞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 조용함이 더 잔인했습니다. 고성희는 핸드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수십 개 쌓여 있었습니다. 재단 직원, 지인, 모임 사람들 다 무슨 일이냐였습니다. 고성희는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이제 고성희라는 이름도 끝이야. 그때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박영나였습니다. 고성희는 받지 못했습니다. 딸에게 무너진 얼굴을 보여주기 싫었거든요. 같은 시간 박영나는 이지환에게 물었습니다. 이지환 씨, 우리 집 무슨 일 있어요? 이지환은 짧게 숨을 삼키고 말했습니다.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박영나는 그 한마디에 더 불안해졌습니다. 지은호 쪽도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재단 공사 계약이 갑자기 보류됐거든요. 지은호는 정순이 식당 장부를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지강호는 그 틈을 타 비아냥댔습니다. 누나는 다 가지네. 난 뭐냐? 지은호는 참다가 터졌습니다. 지강호, 내가 내 인생을 망치고 있잖아. 정순이는 둘을 말리며 울먹였습니다. 그만해, 우리 집도 좀 숨 쉬자. 지은호는 그 말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지혁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은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배, 저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이지혁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이지혁은 감정보다 사실을 먼저 보는 사람이죠. 무슨 일이든 사실부터 말해. 지은호는 울컥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박성재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를 생각할수록 괴로웠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에게 말했습니다. 지혁아, 은호 좀 지켜줘. 이지혁은 짧게 답했습니다. 나도 사람 지킬 줄 알아. 그 말이 박성재를 더 흔들었습니다. 한편 이수빈은 소문을 먼저 맡고 계산부터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지혁의 표정을 보고 스스로 멈칫했습니다. 나 너무 계산만 했나? 조옥래는 집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욕심 쌓으면 꼭 무너져. 김장수는 옆에서 그래도 다시 살면 되라고 덧붙였고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늘의 고성희에게 꽂혔습니다. 그리고 밤이 됐는데요. 고성희는 오두막에서 완전히 끝내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울다가 웃었습니다. 울다가 웃는 얼굴이 제일 무섭습니다. 고성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박진석, 넌 나를 너무 몰라. 고성희는 마지막 남은 카드가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아직 모르는 약점 혹은 비밀이요. 고성희는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는 화면에 뜨지 않게 저장돼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움직일 차례야. 전화를 끊은 고성이는 다시 한번 숲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고성이가 마지막으로 건 전화 한 통이 박진석의 승리 선언을 단숨에 불안으로 바꿔버렸는데요. 고성이는 숲속에서 울다가 웃다가 끝내 숨을 고르고는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움직일 차례야. 전화를 받은 상대는 짧게 웃었고 그 웃음이 고성이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고성이는 통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고성이는 지금 가진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고성이는 사람은 돈이 아니라 약점으로 움직여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고성이가 가난에서 빠져나오며 배운 생존 규칙이었죠. 같은 시간 박진석은 집 서재에서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를 끝냈는데도 표정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을 버티는 얼굴이었습니다. 박성재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진짜 다 끝난 거 맞아요? 박진석은 잠깐 멈췄다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끝이라는 건 상대가 포기할 때 완성되는 거야. 박성재는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박성재는 고성이가 포기할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거든요. 박진석은 전화기를 집어들고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재단 쪽 계좌 오늘 안에 전부 동결 다시 확인해. 박진석은 김 실장에게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고성의 동선 1시간 단위로. 그런데 바로 그때 박진석 폰이 한번 울렸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였고 박진석은 잠깐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는 조용했는데요. 상대가 낮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고성이가 움직입니다. 박진석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어디서? 상대는 더 낮게 말했습니다. 청화산에서 내려왔고 지금 서울로 올라옵니다. 박진석은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내려놨으면 올라오게도 해줘야지. 박진석은 통화를 끊고 박성재를 봤습니다. 박진석은 박성재에게 말했습니다. 너 오늘부터 한 발도 헛디디지 마. 박성재는 대답은 했지만 속이 뒤집혔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를 떠올렸습니다. 지은호는 지금도 버티고 있을 텐데 그 버팀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저녁 지은호의 카페로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남자는 말투가 정중했지만 눈이 차가웠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가온재단 공사 계약건 잠정 중단입니다. 지은호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지은호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 그 계약을 꼭 따야 했습니다. 정순이 식당이 요즘 매출이 들쭉날쭉했고 지강호는 계속 사고를 쳤거든요. 지은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중단 사유가 뭔가요? 남자는 서류를 한 장 꺼냈습니다. 감사 들어갑니다. 재단은 지금 전면 점검이에요. 지은호는 그 말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감사라는 단어는 돈줄이 막힌다는 뜻이니까요. 남자는 끝으로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지은호 씨, 너무 깊게 들어오지 마세요.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싸해졌습니다. 지은호는 누군가 자신을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은호는 급히 정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순이는 전화를 받자마자 또 지강호야? 하고 먼저 물었습니다. 지은호는 한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재단 쪽 일 큰일 났어. 정순이는 목소리가 바로 떨렸습니다. 그 집안 무서운 집안 아니니? 지은호는 웃어보려 했지만 목이 잠겼습니다. 그때 지강호가 옆에서 툭 던졌습니다. 누나, 또 돈 얘기지? 돈 벌려고 기웃대더니 꼴 좋다. 지은호는 그 말에 참던 게 터졌습니다. 지강호, 내가 뭘 안다고 입을 놀려. 지강호는 비웃었습니다. 나도 이제 한방 크게 해볼 거야. 지은호는 그 말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지강호는 노력은 안 하는데 욕심만 많았고 그 욕심이 늘 문제였으니까요. 지은호는 전화를 끊고 카페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지혁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선배, 지금 괜찮으세요? 이지혁은 답이 빠른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이번엔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지혁은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말해, 무슨 일? 지은호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재단 쪽이 감사 들어간대요. 그리고 누가 저를 경고했어요. 이지혁은 짧게 물었습니다. 그 경고 누가 했는데? 지은호는 명함을 떠올렸습니다. 박진석 회장 쪽 사람 같아요. 이지혁의 숨이 아주 살짝 멈췄습니다. 이지혁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말했습니다. 지은호, 당분간 재단 일에서 손 떼. 지은호는 바로 반박했습니다. 선배, 그럼 저희 집이. 이지혁은 단호했습니다. 지금은 돈보다 안전이 먼저야. 지은호는 그 말에 괜히 울컥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을 짝사랑했고 거절도 당했는데요. 그런데도 이지혁이 이렇게 단호하게 지켜주려 하면 마음이 더 커집니다. 지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배는 왜 이렇게까지 신경 써요? 이지혁은 대답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내가 위험해지면 나도 불편하거든. 지은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불편해서요? 이지혁은 잠깐 뜸을 들였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불편해서. 그 말이 오히려 지은호를 더 미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늘 중요한 말은 반만 하니까요. 한편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과 고성의 사이 전쟁을 보며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박성재는 부잣집에서 자랐지만 마음은 늘 가난했습니다. 사람 마음 하나를 얻는 게 돈보다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박성재는 지은호가 흔들리는 걸 알고도 쉽게 달려가지 못했습니다. 지은호가 좋아하는 사람은 이지혁이고 이지혁은 자신의 절친입니다. 박성재는 자기 마음이 비겁하다는 걸 알면서도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지키면 안 되나. 그날 밤 박성재는 결국 이지혁을 만났습니다. 둘은 평소처럼 편한 사이인데도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박성재가 먼저 말했습니다. 지혁아, 은호한테 무슨 일 생긴 거 맞지?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성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이지혁은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박진석 회장 움직임이 커 재단도 주변도. 박성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고성이가 끝난 게 아니네. 이지혁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판이 바뀐 거지. 박성재는 목이 탔습니다. 나는 어디에 서야 하냐? 이지혁은 박성재를 똑바로 봤습니다. 너는 내가 지킬 사람 옆에 서. 그 한 문장이 박성재를 더 괴롭혔습니다. 박성재가 지키고 싶은 사람은 지은호인데 그 지은호는 이지혁을 봅니다. 이게 박성재의 지옥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무렵 박영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영나는 차분한 사람인데 엄마 고성의 이야기만 나오면 눈빛이 바뀝니다. 박영나는 이지환에게 말했습니다. 이지환 씨, 나 엄마 만나야겠어요. 이지환은 멋진 피지컬을 가진 남자지만 지금은 눈빛이 꺼져 있었습니다. 3년 사귄 여자친구에게 배신당한 뒤로 삶의 의욕이 떨어져 있었죠. 그런 이지환이 박영나 앞에서는 이상하게 다시 살아납니다. 이지환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박영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흔들렸습니다. 박영나는 엄마 고성이를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합니다. 고성이는 박영나를 애지중지 키웠지만 그 애지중지가 통제였거든요. 박영나는 차에 오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도 거짓말했을까? 이지환은 대답 대신 핸들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 질문이 이지환에게도 찔렸거든요. 이지환은 이미 고성이가 뭔가를 숨긴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숨김이 박영나를 다치게 할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박영나가 고성이를 찾기 직전 뜻밖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발신자는 김 실장이었습니다. 김 실장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지금 고성의 이사장님 아니 고성의 씨가 아가씨 찾고 있습니다. 박영나는 그 말에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나를? 김 실장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고성의 씨가 마지막 카드를 쥐고 있어요. 그 카드가 아가씨랑 관련이 있습니다. 박영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지환이 바로 물었습니다. 무슨 카드입니까? 김 실장은 잠깐 침묵하더니 결국 말했습니다. 출생 기록 가족관계 그런 쪽입니다. 박영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박영나는 배다른 오빠가 박성재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흔들린다는 말은 존재 자체가 흔들린다는 뜻이었죠. 이지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위치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박영란은 이지환을 바라봤습니다. 이지환은 흔들리지만 도망가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이 박영란을 더 불안하게 했습니다. 한편 이수빈은 이 난리를 또 다른 각도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수빈은 패션 크리에이터고 계산이 빠르고 손해를 싫어하죠. 이수빈은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큰 집안 터지면 브랜드 협찬 붙는다. 그런데 이수빈은 동시에 오빠 이지혁의 표정도 떠올렸습니다. 이지혁은 이런 난리 속에서도 사람을 지키려 하니까요. 이수빈은 혼잣말했습니다. 나도 사람이 먼저인 날이 올까? 그 질문이 이수빈에겐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지강호가 진짜 사고를 칩니다. 지강호는 누나 지은호 몰래 누나 서류가 든 가방을 뒤졌습니다. 지강호는 누나가 숨기는 돈줄이 뭔지 보자는 얼굴이었어요. 지강호는 가방에서 계약서 사본과 명함, 그리고 작은 USB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지강호는 순간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거 팔면 돈 되겠는데? 지강호는 노력은 안 하지만 잔머리는 빨랐습니다. 지강호는 그 USB를 들고 밖으로 나가려다 정순이에게 걸렸습니다. 정순이가 소리쳤습니다. 지강호, 또 뭐 훔치냐? 지강호는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훔치긴 누나 물건 좀 본 건데. 정순이는 손을 떨며 울먹였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엄마를 못 살게 굴어? 지강호는 그 말에 오히려 폭발했습니다. 엄마는 맨날 누나 편이잖아. 난 뭐냐고. 그 말에 지은호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은호는 둘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지강호, 너 지금 뭐 들고 있어? 지강호는 USB를 숨겼는데요. 지은호는 한 걸음에 다가가 지강호 손을 잡았습니다. 지강호는 그 힘에 밀릴 줄 알았는데 지은호가 더 강했습니다. 지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거 내 거야. 지금 줘. 지강호는 비웃었습니다. 누나가 뭘 숨기는데? 지은호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강호가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재단 비리 터진다며 누나도 엮인 거 아냐? 지은호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정순이는 그 얼굴을 보고 더 무서워졌습니다. 지은호는 결국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엮인 게 아니라 엮이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지강호는 그 말을 듣고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팔아야지. 지은호는 그 순간 정말 처음으로 지강호를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이지혁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지혁은 짧게 말했습니다. 지은호, 지금 혼자 있지 마. 지은호는 울컥했습니다. 선배, 우리 집 난장판이에요. 이지혁은 더 짧게 말했습니다. 주소 보내. 지은호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지혁이 직접 왔습니다. 이지혁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정순이가 놀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순이는 지은호에게 의지하지만 지은호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죄책감이 늘 있었거든요. 이지혁은 정순이에게 예의 있게 말했습니다. 정순이 사장님 걱정되셔서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지은호 씨 안전 때문에 왔습니다. 정순이는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우리 은호가 착한데.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지강호는 이지혁을 보자 괜히 기가 죽었습니다. 지강호는 비꼬듯 말했습니다. 와, 누나 선배가 구해주러 왔네. 이지혁은 지강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지강호, 너 지금 내 누나를 팔 생각이지? 지강호는 움찔했습니다. 이지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USB 당장 내놔. 지강호는 버티려 했는데요. 이지혁은 더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게 돈이 아니라 칼일 수도 있어. 그 말에 지강호는 손이 풀렸습니다. 지은호가 USB를 받아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물었습니다. 선배, 이게 뭔지 알아요? 이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실히는 모르지만 누군가 일부러 내 손에 들어오게 만든 느낌이야. 지은호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저 이용당한 거예요? 이지혁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가능성이 높아. 지은호는 그 말에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바로 그 순간 박성재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박성재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지혁아, 아버지가 지금 재단 감사팀이 아니라 다른 팀을 움직여. 이지혁이 물었습니다. 어떤 팀? 박성재가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내부 감시팀 고성애 말고도 주변 인물 다 뒤져. 이지혁은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지은호도 표적이라는 뜻이었어요. 이지혁은 지은호를 봤습니다. 지은호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지혁은 짧게 말했습니다. 지은호, 오늘은 우리 집으로 가. 지은호는 놀랐습니다. 선배 집이요? 이지혁은 표정을 크게 바꾸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가 있는 데가 제일 안전해. 정순이는 그 말에 더 놀랐지만 지은호를 지킬 수 있다면 뭐든 하고 싶었습니다. 정순이가 말했습니다. 은호야, 다녀와. 지은호는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호가 나가려는데 지강호가 마지막으로 툭 던졌습니다. 누나, 나도 살 길 좀 만들어줘. 지은호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지강호, 내가 살 길은 딱 하나야. 오늘부터 아무 짓도 하지 마. 지강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이지혁 집 쪽에서도 일이 터집니다. 이상철이 뉴스를 보다가 박진석 이름을 듣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상철은 원칙주의자고 고지식하지만 가족을 건드리면 더 무섭습니다. 김다정은 이지혁에게 전화해 물었습니다. 지혁아, 너 요즘 무슨 일에 휘말린 거니? 이지혁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지은호가 위험해. 김다정은 말이 막혔습니다. 조옥래가 옆에서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젊은 것들, 또 큰 집 일에 엮이겠네. 김장수는 혼잣말처럼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사람을 지켜야지. 그 말에 이지혁이 잠깐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지혁은 늘 혼자 버텨왔는데 가족이 이렇게 말해주면 마음이 조금 흔들립니다. 그날 밤 지은호는 이지혁 집에 들어가 앉았는데요. 지은호는 갑자기 현실감이 몰려왔습니다. 지은호는 웃으며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배, 저 진짜 괜찮아요. 이지혁은 바로 잘라 말했습니다. 괜찮은 사람은 이런 얼굴 안 해. 지은호는 그 말에 결국 울컥했습니다. 지은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 무서워요. 이지혁은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무서우면 내 옆에 있어. 그 말이 지은호를 더 흔들었습니다. 지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배는 저한테 마음이 1도 없어요? 이지혁은 대답이 늦었습니다. 그 늦음이 지은호에겐 희망이었습니다. 이지혁은 결국 말했습니다. 없으면 여기까지 안 왔겠지. 지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둘이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이지혁이 문을 열기 전 휴대폰이 먼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박성재였습니다. 박성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지혁아, 너네 집 앞에 아버지 사람 보인다. 지은호가 숨을 삼켰습니다. 이지혁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지은호,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해.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고요.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문 너머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지혁 씨, 잠깐만 이야기합시다. 이지혁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은 문에 대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왔는지 서면으로 보내세요. 상대는 웃었습니다. 박진석 회장님께서 인사드리랍니다. 지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지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긴 사적인 공간입니다. 상대는 더 낮게 말했습니다. 지은호 씨도요? 그 말에 지은호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지혁은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이지혁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은호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당신도 법으로 가요.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한마디를 던지고 물러났습니다. 그 USB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그 순간 지은호와 이지혁은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그 USB는 우연히 지은호 손에 들어온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지은호를 미끼로 쓴 겁니다. 지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배, 저 때문에 선배까지. 이지혁은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내 탓하지 마. 이 판은 원래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를 미끼로 써.
이지혁은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지혁은 짧게 물었습니다. 성재야, 아버지가 그 USB를 왜 찾지? 박성재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그건 고성애 쪽 비밀 금고 목록이래. 지은호가 숨을 삼켰습니다. 박성재가 덧붙였습니다. 근데 더 큰 게 있어. 그 안에 박영나 관련 문서가 섞여 있다는 소문. 이지혁의 눈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박영나가 엮이면 이지환도 엮입니다. 이지환은 지금도 삶이 무너진 사람인데 박영나까지 다치면 끝입니다. 그때 이지환 쪽에서도 전화가 울립니다. 이지환은 박영나와 함께 차 안이었고 김 실장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김 실장은 고성희가 아가씨 기록을 들고 움직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박영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지환 씨, 그 기록이 뭐길래 엄마가. 이지환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박영나 씨를 지키려고 들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박영나 씨를 묶으려고요. 박영나는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박영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늘 나를 사랑한다 했는데요. 이지환은 대답이 늦었습니다. 사랑이 통제랑 섞이면 그게 제일 아픕니다. 박영나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때 박영나의 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고성희였습니다. 박영나는 받지 않으려다 결국 받았습니다. 박영나가 말했습니다. 엄마. 고성희는 울먹이는 척했습니다. 영나야, 엄마가 지금 너무 힘들어. 박영나는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한테 무슨 거짓말했어? 고성희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죠. 고성희는 낮게 말했습니다. 너는 엄마가 지켜야 할 사람이야. 박영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키는 게 아니라 묶어두는 거겠지. 고성희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영나야, 엄마 말 안 들으면 너도 위험해. 박영나는 그 협박이 익숙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성희는 늘 위험으로 딸을 통제했거든요. 박영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엄마 방식으로는 안 살아. 고성희는 그 말에 웃었습니다. 울먹이다가 웃는 고성희는 더 무서웠습니다. 그럼 엄마가 세상을 보여줄게. 통화가 끊겼습니다. 이지환이 핸들을 돌렸습니다. 지금부터 목적지 바꿉니다. 박영나가 물었습니다. 어디로요? 이지환은 짧게 말했습니다. 박진석 회장 쪽으로. 고성희보다 먼저 손 써야 합니다. 박영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빠 같은 박진석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아이러니했거든요. 같은 시각 박진석도 이미 박영나를 추적 중이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가 딸 카드를 꺼낼 걸 예측했어요. 박진석이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영나 기록 내가 먼저 확보해. 박성재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영나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박진석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영나는 내 집안 사람이야. 그건 내가 지켜. 박성재는 그 말이 지킨다인지 관리한다인지 헷갈렸습니다. 그때 박진석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더 왔습니다. 김 실장이었습니다. 회장님, 고성희가 내일 오전 기자를 만날 예정입니다. 박진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고성희는 여론전을 하려는 겁니다. 불쌍한 아내 프레임으로 돌아오려고요. 박진석은 짧게 말했습니다. 기자 누구? 김 실장이 답했습니다. 경제부 쪽 재단 비리 특종 노리는 사람입니다. 박진석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고성희는 단순히 복수하려는 게 아닙니다. 박진석을 흔들어서 재단과 회사 전체를 같이 흔들려고 합니다. 박진석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좋아, 그럼 나도 특종 하나 줄게. 그 말과 함께 박진석은 서랍에서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파일 표지에는 고성의 단독이 아니라 고성의 협력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성재가 그 글자를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협력자 누구예요? 박진석은 대답 대신 박성재를 똑바로 봤습니다. 너. 고성희가 꺼낸 마지막 카드가 이지환 이름이 적힌 문서라는 걸 본 순간 박진석도 처음으로 눈빛이 흔들렸는데요. 고성희는 초라해진 옷차림으로도 표정만큼은 여전히 이사장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상대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이거 한 장이면 박진석은 내 앞에서 다시 숨이 막힐 거야. 상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공개하면 다 같이 망가질 수도 있는데요. 고성이는 씩 웃었습니다. 다 같이 망가지는 게 포인트야. 나만 망하면 재미없잖아. 그 말이 끝나자 고성이는 폰을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 준비됐지? 오늘 밤부터 순서대로 터뜨려. 김 실장은 숨을 삼키며 답했습니다. 네, 고성애 씨. 그 씨 호칭이 고성의 자존심을 긁었는데요. 고성이는 화내지 않고 오히려 더 차분해졌습니다. 고성이는 차분해질수록 더 위험한 사람이었거든요. 같은 시간 박진석은 서재에서 그 문서 사진을 다시 확대해 보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옆에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지환이 왜 여기서 나와요? 박진석은 짧게 말했습니다. 고성이가 마지막에 건드릴 카드는 딱 3가지야. 돈, 자식, 그리고 약점. 박성재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환이 누구인지 잘 압니다. 이지환은 이지혁의 동생이고 지금 박영나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입니다. 박성재는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고성이가 박영나를 잡으려고 이지환을 쓰는 건가 아니면 반대인가요? 박진석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지환 관련 자료 내일 오전까지 다 모아. 변호사가 묻자 박진석이 잘랐습니다. 돈 준 기록, 계약서, 통화 내역 다. 박성재가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아버지, 영락까지 이 판에 넣지 마요. 박진석은 박성재를 똑바로 봤습니다. 영란은 내가 지킨다. 그런데 지키려면 먼저 알아야 해. 박성재는 그 말이 보호인지 관리인지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박진석 폰이 울렸습니다. 김 실장이었습니다. 회장님, 고성애 씨가 기자를 만날 준비 중입니다. 박진석이 물었습니다. 기자 누구? 김 실장이 답했습니다. 경제부 쪽인데 재단 비리 특종 노리는 사람입니다.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고성이가 특종을 원하면 내가 더 큰 특종을 주지. 그 한마디에 박성재의 속이 더 타들어갔습니다. 박진석이 움직이면 누군가는 다칩니다. 그 누군가가 지은호일까봐 박성재는 계속 불안했거든요. 그날 저녁 지은호의 카페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지은호는 커피 머신 소리에도 놀랄 정도로 예민해져 있었고요. 문이 열리면서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호 씨 맞으시죠? 가온재단 관련 건으로 왔습니다. 지은호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나를 찾는 사람이 드디어 왔구나. 지은호는 숨을 고르고 물었습니다. 중단 사유가 뭔데요? 남자는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감사 들어갑니다. 재단은 당분간 외부 계약 전부 보류입니다. 지은호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 계약 하나가 정순이 식당과 집안을 버티게 해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남자는 마지막으로 아주 낮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깊게 들어오지 마세요. 요즘 재단 주변이 위험합니다. 지은호는 그 말이 호의가 아니라 경고라는 걸 느꼈습니다. 지은호는 명함을 받아들고도 손이 떨렸습니다. 남자가 나간 뒤 지은호는 바로 정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순이는 전화를 받자마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호야, 또 무슨 일이니? 지은호는 애써 밝게 말했는데요. 엄마, 재단 일이 멈췄어. 감사 들어간대. 정순이는 한참 말이 없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집안 너를 건드리려는 거 아니니? 지은호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지강호가 비웃듯 끼어들었습니다. 누나, 그 돈줄 막혔냐? 꼴 좋다. 지은호의 인내심이 그 자리에서 바닥났습니다. 지강호, 너 입 다물어. 지금은 장난칠 때 아니야. 지강호는 되레 소리쳤습니다. 난 맨날 비교만 당해. 누나는 잘났고 난 못났고 그게 내 죄냐? 정순이가 울먹이며 말렸습니다. 그만해 제발. 지은호는 숨을 고르고 아주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지강호, 내가 할 일은 딱 하나야. 내 물건 손대지 마. 그런데 지강호 손에는 이미 USB가 있었는데요. 지강호는 그 USB를 뒤로 숨기며 말했습니다. 이게 뭔데 그렇게 난리야? 돈 되는 거야? 지은호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USB가 누구를 살릴 수도 누구를 죽일 수도 있는 물건이란 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결국 이지혁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은호가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이지혁 전화가 바로 왔습니다. 이지혁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은호, 지금 어디야? 지은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집인데요. 지강호가 제 USB를 가져갔어요. 이지혁 목소리가 한 톤 내려갔습니다. 지강호가 그걸 가지고 있으면 위험해. 지은호가 울컥하며 말했습니다. 선배, 저 어떡해요? 우리 집 지금 난장판이에요. 이지혁은 짧게 말했습니다. 주소 보내, 내가 간다. 그 말이 지은호를 더 흔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늘 선을 긋더니 위험해지면 제일 먼저 와버리니까요. 잠시 후 이지혁이 도착했습니다. 정순이는 이지혁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순이는 지금 지은호에게 의지하는 엄마라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고요. 이지혁은 정순이에게 예의 있게 말했습니다. 정순이 사장님, 상황이 위험해 보여서 왔습니다. 정순이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리 은호가 착한데 왜 이런 일을?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착해서 위험한 겁니다. 그때 지강호가 비아냥댔습니다. 와, 누나, 선배가 구해주러 왔네. 역시 누나는 인생이 편해. 이지혁은 지강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지강호, 그 USB 내놔. 지강호는 버티려고 했는데요. 이지혁이 더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건 돈이 아니라 폭탄일 수도 있어. 그 말에 지강호 손이 풀렸습니다. 지강호가 USB를 던지듯 내놓았고 지은호가 그걸 받아들었습니다. 지은호 손끝이 떨렸습니다. 지은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배, 이게 뭔지 알아요? 이지혁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누군가 내 손에 들어오게 만든 느낌이야. 지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말은 지은호가 타깃이라는 뜻이니까요.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리듬이 일정했습니다. 누가 일부러 왔다는 신호였죠. 이지혁은 문 쪽으로 가지 않고 창밖부터 확인했습니다. 이지혁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집 앞에 낯선 차가 서 있었고 남자 둘이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지혁 폰이 울렸습니다. 박성재였습니다. 박성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지혁아, 너희 집 쪽에 아버지 사람이 갔어. 지은호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지혁은 낮게 말했습니다. 지은호,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해.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고요. 문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지혁 씨, 잠깐 대화합시다. 이지혁은 문에 대고 말했습니다. 용건 서면으로 보내세요. 상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진석 회장님께서 인사드리랍니다. 지은호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상대가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그리고 USB 회장님이 찾으십니다. 이지혁 눈빛이 확 바뀌었습니다. 이지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은호 이름 입에 올리는 순간 당신도 법으로 갑니다. 잠깐의 정적 후 상대는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물러나면서 마지막에 아주 치명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회장님이 원하시는 건 USB만이 아닙니다. 사람도 포함입니다. 문이 닫힌 뒤 지은호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지은호는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선배, 저 때문에 선배까지. 이지혁은 잘났습니다. 내 탓하지 마. 이 판은 원래 약한 사람부터 먹어. 그 말이 현실적이라서 더 무서웠습니다. 그 시각 박영란은 차 안에서 고성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영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고성이는 울먹이는 척하며 시작했는데요. 영란야, 엄마가 지금 너무 힘들어. 박영란은 바로 물었습니다. 엄마, 나한테 무슨 거짓말했어? 고성이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박영란에겐 확신이었습니다. 박영란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늘 사랑이라 했는데 사실은 통제였지. 고성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영란야, 엄마 말 안 들으면 너도 위험해. 박영란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협박이 사랑이면 나 그 사랑 안 받을래. 고성이가 웃었습니다. 울먹이다 웃는 고성이는 항상 가장 무서웠습니다. 그럼 세상을 보여줄게. 내가 모르는 내 인생을.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영란 손이 떨렸습니다. 이지환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박영란 씨, 지금부터 목적지 바꿉니다.
박영나가 물었습니다. 어디로요? 이지환은 짧게 답했습니다. 박진석 회장 쪽 고성희보다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박영나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박진석은 차갑고 무서운 사람인데요. 지금은 그 사람에게라도 도움을 청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지환도 불안했습니다. 이지환은 고성희가 왜 자기 이름을 문서에 넣었는지 감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 문서가 단순한 협박이 아닐 가능성이 컸습니다. 왜냐면 이지환은 3년 전 한 번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때 이지환은 체육학과 졸업하고 운동만 하며 살던 시기였는데요. 지금의 보디가드 일을 시작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이지환을 망가뜨린 배신이 있었습니다. 3년 사귄 여자친구가 갑자기 등을 돌렸고 그 타이밍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이지환에게 처음 들어온 제안이 박영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 자리였고요. 그 제안을 연결해준 사람이 김 실장이었습니다. 이지환은 그때부터 마음속에 작은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이 누군가 손에 의해 꺾였나? 그런데 오늘 그 의심이 현실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박진석 쪽에서도 동시에 전쟁이 커졌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의 기자 접촉 소식을 듣고 웃었습니다. 여론전? 좋아, 그럼 더 크게 흔들어주지. 박성재가 말렸습니다. 아버지, 사람들까지 다치면. 박진석은 잘났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는 전쟁이 어딨어. 그 말에 박성재는 속으로 무너졌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를 생각했습니다. 지은호는 다치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박성재는 결국 지은호에게 연락하려다 멈췄습니다. 박성재가 연락하면 지은호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게 박성재가 가진 부잣집 아들의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강호는 결국 또 사고를 칩니다. 지강호는 USB를 뺏긴 뒤로도 마음이 뒤틀렸습니다. 지강호는 누나만 잘 나가는 세상이 너무 싫었고요. 지강호는 결국 밖으로 나가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만난 사람은 기자가 아니라 기자에게 정보를 파는 브로커였습니다. 지강호는 허세 섞인 얼굴로 말했습니다. 나 재단 쪽 큰 거 알아요. 돈만 주면 말할게요. 브로커는 비웃었습니다. 애송이가 큰 걸 안다고. 지강호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파일은 못 가져오지만 그 파일이 누구 손에 있는지는 알아. 브로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누구? 지강호는 낮게 말했습니다. 지은호. 그 순간 지강호는 자기 누나를 팔아버린 겁니다. 지강호는 그게 배신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정보는 바로 고성희 쪽으로 흘러갑니다. 고성희는 브로커에게서 연락을 받고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지은호까지 끌어들이면 이 판이 더 커지지. 고성희는 바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원래는 박영나 기록으로 박진석을 흔들 계획이었는데요. 이제는 지은호를 미끼로 써서 이지혁까지 흔들 수 있게 된 겁니다. 고성희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지혁, 내가 얼마나 이 여자 지킬 수 있나 보자. 이게 고성희가 진짜 무서운 이유였어요. 고성희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도구로 쓰는데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날 새벽 지은호 집 앞에 누군가 왔습니다. 정순이 식당 쪽이 아니라 집 쪽으로요. 정순이는 잠에서 깨어 문밖 소리에 떨었습니다. 문틈으로 보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숨을 죽였는데요. 남자가 문에 작은 봉투를 끼워 넣고 갔습니다. 정순이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더니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지은호와 이지혁이었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같은 표정이 찍혀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그 사진을 보고 다리가 풀렸습니다. 은호야, 이거. 그 순간 정순이는 깨달았습니다. 지은호가 사랑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 사랑을 약점으로 만들고 있다는 걸요. 아침이 되자 이지혁은 이상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상철은 원칙주의자라 목소리가 늘 단단한데요. 오늘은 그 단단함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혁아, 너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냐? 이지혁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지은호가 위험합니다. 이상철은 한 박자 쉬고 말했습니다. 위험하면 더 조심해야지. 너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 이지혁은 알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이미 결심한 얼굴이었습니다.
김다정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지혁아, 너 다치면 엄마는? 이지혁은 낮게 답했습니다. 엄마, 내가 다치게 놔두지 않을게요. 조옥래가 옆에서 혀를 찼습니다. 내가 88년 살았는데 제일 무서운 게 사람 마음이야. 김장수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지혁이는 올바르게 살잖아. 올바르게 사는 게 제일 어렵더라. 그 말이 이지혁 가슴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그 시각 박영란은 박진석을 만나러 가는 길에 김 실장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김 실장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가씨, 고성애 씨가 아가씨 기록을 기자에게 던질 수도 있습니다. 박영란가 물었습니다. 기록이 뭔데요? 나 엄마 딸 맞잖아요. 김 실장은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말했습니다. 딸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쪽 기록이 흔들립니다. 박영란의 숨이 멎었습니다. 박영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내 인생이 가짜였다는 거예요? 이지환이 옆에서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가짜 아닙니다. 누가 가짜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 한마디가 더 무서웠습니다. 누가가 존재한다는 뜻이니까요. 박영란가 이지환을 바라봤습니다. 이지환 씨, 그 누가가 엄마예요? 이지환은 대답을 늦췄습니다. 그 늦음이 박영란에겐 답이었습니다. 드디어 박영란가 박진석과 마주했습니다. 박진석은 딸을 보자마자 표정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박영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제 기록을 들고 움직인다고 들었어요. 박진석은 짧게 말했습니다. 누가 그 말을 했지? 박영란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김 실장이요. 박진석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김 실장은 내 사람이다. 박영란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 사람인가요? 그 말에 박진석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진석은 호탕한 상남자 같지만 가족 앞에서는 말이 조심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박진석은 결국 말했습니다. 너는 내 딸이다. 그건 변하지 않아. 박영란은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그 딸이라는 말이 법적으로도 유지돼요? 박진석이 잠깐 멈췄습니다. 박영란은 그 멈춤을 보자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그때 박성재가 들어왔습니다. 박성재는 박영란을 보자마자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배달은 동생이지만 마음으로는 가족이었거든요. 박성재가 말했습니다. 영란야, 괜찮아? 박영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나 지금 괜찮아질 수가 없어. 박진석이 박성재를 바라봤습니다. 성재야, 지금부터 내가 해야 할 게 있다. 박성재는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뭔데요?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고성이가 기자를 만나는 장소를 내가 막아. 박성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요? 박진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고성이는 너를 마지막까지 이용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손으로 끊어. 박성재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박성재는 지금도 마음속에서 고성이를 완전한 악으로만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온정을 약점으로 봅니다. 박성재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날 오후 고성이는 기자를 만나기 전에 먼저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지환의 전 여자친구였습니다. 이지환을 배신한 그 여자요. 그 여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이제 그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아요. 고성이는 웃으며 커피를 밀어주었습니다. 이미 엮였어. 내가 돈 받은 순간부터. 여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건 그냥 소개비였어요. 고성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소개비. 그 소개가 누구 인생을 부러뜨렸는지는 상관없고.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체 저한테 뭘 원하세요? 고성이는 아주 간단히 말했습니다. 증언. 여자가 울먹였습니다. 무슨 증언이요? 고성이가 종이를 툭 밀었습니다. 종이에는 이지환 이름, 날짜, 장소, 그리고 운반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자가 말을 잃었습니다. 고성이는 낮게 말했습니다. 이지환이 예전에 누굴 태웠는지, 그날 뭘 옮겼는지 내가 봤다고만 해. 여자는 떨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저 그런 거 몰라요. 고성이가 웃었습니다. 몰라도 돼. 법정은 사실이 아니라 흔들림으로도 사람을 무너뜨려.
그 말이 끝나자 여자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고성이는 그 여자에게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내가 안 하면 내 통장 기록이 기자 손에 가. 여자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성이는 만족했습니다. 좋아, 이제 이지환부터 흔들자. 왜 이지환부터냐고요? 이지환이 흔들리면 박영나가 흔들리고, 박영나가 흔들리면 박진석이 흔들리고, 박진석이 흔들리면 박성재가 흔들리니까요. 그리고 박성재가 흔들리면 지은호 주변도 같이 흔들립니다. 고성이는 아주 정확하게 약점의 도미노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이 지은호에게는 더 직접적인 위협이 들어왔습니다. 카페로 낯선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는데요. USB 내일 자정까지 넘겨, 아니면 너 동생부터 시작. 지은호는 메시지를 보자마자 손이 떨렸습니다. 지강호를 떠올렸고 정순이를 떠올렸습니다. 지은호는 그 순간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내가 욕심 부렸나, 내가 재단 일 들어가서. 그때 이지혁이 말했습니다. 지은호, 내가 나약해지면 상대가 더 좋아해. 지은호는 울컥하며 말했습니다. 선배, 그럼 저 어떡해요? 나 진짜 무서워요. 이지혁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무서우면 내 옆에 있어. 그리고 선택해. 지은호가 물었습니다. 무슨 선택이요? 이지혁이 말했습니다. USB를 지킬 건지, 내 가족을 지킬 건지. 지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건 둘 다 지켜야 하는 거잖아요. 지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배, 둘 다 지키면 안 돼요? 이지혁이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옵션이야. 바로 그 순간 지강호가 또 움직였습니다. 지강호는 협박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겠다고 나섰다가 오히려 덫에 걸려버렸습니다. 지강호는 골목에서 누군가에게 팔을 잡혔습니다. 낯선 남자가 말했습니다. 지강호 맞지? 누나가 가진 USB 가져와. 지강호는 겁먹었는데도 허세를 부렸습니다. 내가 왜 돈부터 줘? 남자가 웃었습니다. 돈? 너는 돈 받을 위치가 아니야. 그리고 그 남자가 지강호 폰을 빼앗아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연결된 사람은 고성이었습니다. 고성이가 화면 속에서 웃었습니다. 지강호야, 누나 말 잘 듣고 살아야지. 지강호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당신 누구야? 고성이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난 내 누나가 지금 엮인 판의 중심이야. 지강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고성이가 덧붙였습니다. USB 오늘 안에 내 손에 들어오면 너는 무사하고, 안 오면 너는 누나한테 평생 원망받고 살 거야. 그 말이 지강호에게는 협박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지강호는 누나 지은호에게 자격지심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누나에게 미움받는 건 두려워하거든요. 그 순간 지강호는 선택합니다. 지강호는 결국 누나를 부릅니다. 지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나 지금 잡혔어. 지은호가 비명을 삼켰습니다. 어디야? 지강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누나 USB 그거 넘기래. 지은호는 폰을 쥔 손이 굳었습니다. 정순이가 옆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은호야, 내 동생 살려야지. 지은호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